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살롱 문화와 도서관입니다. 살롱 문화라는 얘기는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럽 전역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프랑스 파리에서 유행했던 문화였다 합니다. 18세기에. 그 살롱은 말 그대로 그 어떤 집의 거실을 우리가 살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살롱 문화라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가 진행되는데, 그 몇 주 전에 제가 어느 프로에서 봤습니다만 살롱 문화 얘기를 해주는데 그림도 많이 나오고 그 당시 음악도 나오고 하면서 그 귀부인들이 자기 거실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나누는 이렇게 대화의 장을 열었구나. 그 대화의 과정에 사람들을 초빙해서 음악을 감상하기도 하고 미술품을 갖고 평을 하기도 하고 만담하는 사람 불러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형식의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또는 그 스스로 어떤 지식 교류를 했었던 문화가 이제 집안마다 그런 일들 많이 했겠죠. 그런 속에서 오갔던 말들 중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 이제 부르주아층이 성장하면서 돈을 많이 번 부자 계급들이 생겨나면서 이게 귀족과 부자와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융화되어가는, 섞여가는 그런 작업 속에 아마 왕권이 상당히 치명타를 입은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살롱 문화를 갖고 얘기를 나누려고 이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태와 과정을 놓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의 어떤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주제로 끌고 들어와 봤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에 대한 역사, 도서관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해석은 조금 과격할 수는 있습니다. 도서관을 부정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5,000년 역사 속에서 살아온 도서관을 왜 부정하려고 하지?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역사를 수용하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서관이 외세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문화 기술을 얘기하면서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 사서라는 이름도 나오고, 또 살아남을지도 몰라 하는 직업 중에 여전히 사서가 존재하고, 그 얘기 속에서 도서관은 과연 온전할까? 제가 80년대에 있었던 대학의 도서관 개혁운동 때에도 그런 얘기를 느꼈습니다. 당시 우리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학의 심장 도서관, 뛰고 싶다였습니다. 대학의 심장을 도서관이라고 불렀죠.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 대학의 심장은 뭘까요? 아마 도서관은 그냥 그 많은 기관 중에 하나, 부속 기관 중에 하나, 그 도서관은 그냥 을에 있어야 하는 그냥 그런 곳, 사람의 손발처럼 당연시하는 곳, 그 역할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비중이 점점 줄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 속에 제가, 그럼 도서관을 우리 스스로가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것이고, 도서관이란 글자에 집착하지 말자는 거죠. 도서관이 도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곳이 도서를 모아둔 곳 아니야. 그는 어떻게 보면 그 결과론적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모아놓은 것을 보니까 책이었고 그 책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도서관이라고 불렀을 뿐이지, 그 모으는 것이 그것만 있었니? 라고 따지면 그것뿐이 없었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용어라고 놓고 본다면, 그 언어적 용어 해석은, 그 어휘적 해석은 제가 볼 때는 그 이미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하는 조금 근거가 좀 약한 소리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래서 제가 사서가 도서관 밖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지금 도서관 사서 자격증 자체가 도서관에서만 의미 있는 자격증이 되고 도서관에 의해서 정의되어진 자격증이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사서가 만드는 것이 도서관이냐, 도서관이 있어서 사서가 생겨났느냐, 이건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만, 그런 논쟁 속에서 제 입장은 사서가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고, 사서의 역할은 굳이 책만이 아니라
이곳저곳의 얘기들을 전달하고 그들의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 집단을 만들어주다 그걸 운영했고 그 속에서 항상 도구가 필요했겠죠. 자원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런 지식 자원들이 생산되어지고 수집되어지고 모여지고 그걸 모아야 시장도 내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지은 농산물을 어디 갖다 팔까? 지금 젊은 귀향한 많은 젊은 농사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시골에 있는 시장들을 못 믿겠다는 거겠죠.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파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비 자체가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 자체가 지역의 시장들은 좁은 거죠. 그보다 더 큰 시장을 가고 싶은 거죠. 서울의 가락시장을 간다든가 지역의 큰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찾아가고 싶은데 거기는 이미 체계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 보니까 그네들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죠. 인터넷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방송, 인터넷 플랫폼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산품들을 팔기 시작하고 자기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보내고 그래서 시골에 간 젊은 층들이 만든 농산품들은 한두 종이 아니라 여러 종을 만들거나 한두 종을 기르면 그들이 연합해서 시장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장 중에 하나가 살롱이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 힘에 의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를 나눴구나. 얼마나 권력이 좋고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대접을 잘 받느냐에 따라서 살롱들의 크기가 다르고 유행하고 저는 그 유명한 인기 있는 살롱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살롱이라는 것 자체의 행태, 행위, 그것의 역할, 기능 들여다보면 우리가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도서관은 살롱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고 대상이 넓고 어떻게 보면 대상을 그 지역사회 또는 어떤 기관을 통합 놓고 본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차별성들을 묶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독서 모임들이고 다양한 어떤 커뮤니티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살롱은 파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이고 그들의 자기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그룹핑해서 자기의 얘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정치적 성향을 뗄 수 있게 되고 하나의 압력단체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에 따라서 이것이 대중화되어지고 그 대중화되어진 것이 카페에서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많은 얘기들이 카더라하는 그런 유비통신들이 돌았겠죠. 그게 어느 정도 증폭되어지고 규모가 커지니까 그게 혁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제가 역사 속에서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이 무슨 역할을 해야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도서관이 정의를 바꾸라는 얘기니 도서관의 개념이 바뀐다는 얘기니 그 의미는 아닙니다. 5,000년 역사 속에서 도서관이 갖고 있었던 그 지식 자원들의 그 당시 매체도 어떻게 보면 형태가 많이 바뀌었죠. 중요한 건 뭐냐? 문자를 다루고 있었다는 것이고 문자라는 것은 누구의 고유 공간이 아니고 고유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하는 전 과정 속에서 나의 행동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들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 거죠. 그 책이 어떻게 변해왔냐에 따라 지금까지 변해오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지금 또 힘든 게 뭐냐면 그 책이 전자로 바뀌었대 해서 수용하기 힘든 대목도 상당히 있고 종이책이 가졌던 그 문화, 종이책이 가졌던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어떤 그 형식들, 그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많은 문화와 의미들을 못 놓는 거죠. 전자책이 너무 이게 급격하게 다르니까. 아마 예전에도 비슷했을 거라고 봅니다. 파피루스, 점토판. 파피루스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펴들면 지금 젊은 친구들, 뭐 저도 포함해서 책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면서 위에서 아래로 읽고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갑니다. 예전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로 읽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책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고 두루마리는 쫙 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기도 하고 또는 위에서 아래로 읽기도 하고 두루마리 위아래로 펴고 그건 형식의 변화인 것이거든요. 그 속에 표현된 건 다 글자죠. 문자. 문자로 표현하기가 좀 복잡한 건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 그림이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오감으로 받아들인 것을 표현하는 한계를, 또는 표현하는 한계라기보다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표현 가능했던 것들을 표현해가는 거죠.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더해서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기술은 거기에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림도 동영상으로 움직임을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앞으로는 아마 색깔, 센트, 색깔이 아니라 냄새,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소리도 우리가 스테레오 만들고 트랙을 여러 개 만들어서 멀리서 들리는 소리, 가까이서 들리는 소리. 아마 디즈니랜드 예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제가 인상 깊게 본 건 뭐냐면, 둥근 꼭 뭐랄까 농구장 같은 데 들어가서 둥근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람 뺑 둘러 벽이 전부 스크린이었습니다. 그 스크린은 3D를 보여주는데, 앞에서 말이 뛰어오고 뒷화면으로 마차가 지나가는 장면에 마차가 뛰어오는 소리에 그 소리 효과까지 점점 다가오고 점점 멀어지고 하는 그런 효과들, 굉장히 복잡한 어떤 영국 런던의 그 큰 거리 풍경들을 쫙 보여주고, 사람이 지나다니고 떠들고 마차가 지나가고 막 소리치고 누가 쫓아오고, 그렇게 생동감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가 말하는 3D라든가 VR이라든가 메타버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다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발전한 속도가 기하급수로 성장하고, 그 기하급수로 성장한 속에 예전에 종이책이 성장하는 과정의 그 느린 성장 속에서 도서관이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펼치고 하는 문화의 공간으로 성장했듯이, 이 공간들은 영화관이라든가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도서관에 문자를 표현하려고 하는 도서관이 중요할까요? 책을 쌓아놓고 전자책을 읽게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할까요? 왜 도서관은 그 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책이 중요한 이유는 그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죠. 그 모인 사람들이 보였던 행태들이 더 중요하다고. 책을 갖고 종이접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고 소리 읽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혼자만 읽는 그런 자기 자유의, 자기 상상의 공간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 상상의 공간을 넘어서서 서로 대화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주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서로 이렇게 포인팅,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포인팅할 수 있는 그런 접점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그 접점들을 또 이렇게 모아서 또 나누어서 파티셔닝해서 요 집단에서 하는 일들, 이 집단에서 하는 일들 해가면서 전부 뭐라 그럴까요? 그런 동아리들이 생기고, 그들이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큰 틀,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 도서관이고, 그런 형태 중에 하나가 살롱이었구나. 그 살롱이 연결선상은 아니지만, 그런 살롱 문화 같은 것들이 신대륙에서는 많은 그 소사이어티들, 젊은 신사들이 모여서 하는 그 소사이어티를 만들고, 그 소사이어티 안에서 책을 사 모아놓고 그 책을 읽으면서 토론하고 하는 그런 문화, 프라이빗 라이브러리가 생겨나고, 프라이빗 라이브러리를 배경으로 해서 미국의 공공도서관에 생긴, 미국의 공공도서관의 주 목적은 하나입니다. 초기 출발의 목적은 cultural literacy였죠. cultural literacy가 나쁘게 쓰이면 뭐냐면은, 문화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질서를 만들어가는 작업. 서로 이질적인 집단을 모아놓고 하나를 만들어가는 작업. 사회화 시켜주는 작업.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초등학교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줄 세우기, 짝꿍 만들어주기, 인사하기, 그 속에서 떠들지 않기, 말하고 싶으면 손들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내가 맞을 때도 있고 누굴 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질서를 만들고, 우리는 예의를 이렇게 지켜야 하고, 그 우리의 도덕 규범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컬처럴 리터러시를 나쁘게 보는 것처럼 좋게 보면 서로 문화적으로 소통하는 곳이고, 문화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이고,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네들이 책만 읽었을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그걸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말도 저는 와닿습니다. 굳이 책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예전에 그랬습니다. 어디 가니? 그럼 도서관 간다. 왜? 그러면 이것저것 핑계를 대지만, 이제 책을 보러 가니, 전문 서적을 빌려보러 가니, 이런 얘기를 할 때, 야, 옆에 있는 교수님들이 전부 다 너한테는 책이야. 왜 책을
따로 생각해. 책은 보조적 매체일 뿐입니다. 그 매체는 사람을 잡아두지 못하니까 책을 잡아두는 건 시간을 통해서 과거를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그 책을 통해서 과거를 읽어가는 작업을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리스의 회당의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공론하고 하는 그 행위들이 조금씩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면서 지역의 그런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더 다양한 매체가 있었다면 충분히 그 속에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매체들의 성장 과정이 이제 점점 다르게 변해가고 있겠지만, 그래서 저 생각에는 살롱 문화라는 것, 또는 프라이빗 라이브러리라는 것, 공공도서관이라는 것 전체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다.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고, 그들이 지적 호기심과 그것을 통해서 토론해서 스스로 문해력을 향상해가고 서로 공감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것을 만드는 곳이 도서관이지 않을까? 그래서 도서관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살롱 문화 같은 어떤 문화가 필요하지? 그래서 도서관 문화를 만드는 작업. 아마 사서 선생님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가 아니라 서비스 문화를, 서비스 자체를 어떻게 디자인할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 생각을 읽어내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에 포용할 수 있는 또 틀을 만들어내고 그걸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그런 문화가 필요해. 라는 생각에서 살롱 문화를 갖고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